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사람에겐 그림자가 항상 앞에 있다. 행복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나를 진정 사랑해주는 그 존재와의 만남이다. 르누아르의 그림에는 그러한 행복한 시간들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보는 그림처럼 그네를 타는 정말 한가롭고 그 옆에 꼬마 여자애가 어떤 부러운 표정, 기쁜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색이 평화롭고 그리고 밝고 따뜻합니다. 시골 무도회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엔 이렇게 넉넉하신 그 아주머니가 정말 기쁨에 겨운 표정으로 남성에게 그 몸을 맡기고 그렇게 같이 무도회에서 춤을 추는데, 그 남자의 엉덩이 뒤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그만 꼬마애가 또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치는 소녀들을 보면 그 피아노 건반에 앉아있는 그 소녀가 정말 그 집중해서 그 악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아직 숙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악보를 열심히 보면서 지금 건반을 정확하게 그 두드리려고 하는, 그리고 그걸 이렇게 그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주고 있는 옆에 또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그 무슨 일을 하건, 그네를 타건, 무도회에서 춤을 추건, 피아노를 치건 늘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네를 타서도 아니고, 무도회에서 춤을 춰서도 아니고, 피아노를 쳐서도 아니고, 내가 그 존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어야 하겠죠. 그리고 내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행복한 존재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행복을 주는 그 사랑의 존재가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지금 계속 여행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는 인류애에서 봤고, 그 다음에 모성애, 부성애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모성애와 부성애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측면과 동시에 본능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욕망의 측면을 함께 고찰을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부부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모성애는 그 희생과 무조건적 포용이라는 사랑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 강도로 집착하고 또 우리 아이만 맹목적으로 포용하는 이기주의의 모습이 있고, 부성애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또 아이에게 객관적으로 바른 훈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그러한 태도로 아이를 방임하거나 방치할 수 있고, 또 그 바른 훈계를 한답시고 독단적인 훈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성애와 부성애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엄마와 아빠의 내면에 가장 바람직한 것과, 이 세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거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그 안에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사실은 없었으면 좋겠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저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착하는 스토커를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아이에게 엄마가 스토커로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사랑을 주고, 어떻게 내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놈을 내가 주는 이것을 그냥 집착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나.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받는 것이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받는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가 사랑을 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정말 사랑을 받은 것이 분명한가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확인해 보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 자신이 반성을 해야 되겠죠. 이 아빠도 부성의 탑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리고 바른 훈계를 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그런 것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이제 방치의 탑이 된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무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부모는 어쨌든 사랑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다 말하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받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사랑은 받는 것이니까 엄마가 사랑한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집착한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아빠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나를 그냥 무조건 방임하고 방치한다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두 가지 것이 있기 때문에 가족은요, 참 독특합니다. 가장 행복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불행한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가족의 삶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그 사랑을 당연히 받아야 할 자녀들이 접하는 환경의 그 차이로 인해 많은 애들이 정말 인간적으로 바르게 성숙하지 못하고 도덕적, 법적, 무슨 다양한 방식으로 실제 그가 살아나갈 수 있고 살아나가야 할 그 방식대로 살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곁길로 가고 저항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경우는,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 종류의 엄마 아빠의 사랑이 있는 건데, 하나는 진짜 사랑이고 하나는 증오예요. 증오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 내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을 받는 상대방인 자녀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이미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어떤 고등학생이 쓴 글을 봤는데, 그 학생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 집은 주거 공동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거 공동체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랑 부분은 다 사라지고 엄마 아빠가 이기심 부분만 그대로 가지고 있는 케이스예요. 동일한 부모와 동일한 집에서 사는데 엄마도 아이를 사랑한다 그러고 아빠도 아이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문제는 엄마는 아이에게 집착하고 맹목적으로 포용하려고 하고, 아빠는 방임하고 방치하면서 또 시간 날 때 어떻게 맞닥뜨리면 독단적으로 훈계만 하는 그런 가족, 그런 부모 밑에서 아이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엄마는 날 사랑한다고 하지만 늘 학원으로 어디로 끌고 다니고, 아빠는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용돈만 주고 방해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진정 대화하고 내 마음을 터놓고 정말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진지하게 걱정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 공동체의 자녀는, 특히 혼자 있을 경우는 형제하고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인터넷,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요즘 같은 스마트폰,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그런 것을 붙잡고 늘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유일한 끈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면 나는 더 이상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나를 정말 이해해주고 나를 정말 받아주고 나의 유일한 친구로 늘 옆에 함께 있어준 나의 아이폰과 함께 묻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인간의 유일한 친구, 한 인간이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음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존재가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유일한 것이 그냥 한갓 기계에 불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살하고 나면 정말 몰랐다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몰랐다고, 내가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은 많은 것, 우리가 많은 것 이루지 못하는 것들은요, 사실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진짜 내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많은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서 모른다고, 또 너무 오래 힘들어서 공부해서 오래 공부해야 된다고, 뭐 어쨌든 잘 모르는 것은 사실은 많은 경우,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 내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엄마가, 아빠가 자녀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다 우리 아이가 지금 잘 자라고 있는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 무엇을 통해서 그 아이의 행복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모성애는 집착의 탑에서 바라보고 있고, 부성애는 방치의 탑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자녀의 행복관이 실제 행복과 전혀 다른, 오히려 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행복관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거 공동체에 사는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주거 공동체입니다. 아빠는 저를 사랑하신다고 늘 용돈을 주시고, 엄마는 저를 사랑하신다고 늘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시지만, 아빠는 저를 방치하고 엄마는 저에게 집착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저를 사랑해주는 제 방에 있는 인터넷, 컴퓨터에게로 갑니다. 내가 끄라고 하면 꺼지고, 키면 다시 켜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틀어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보여주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내가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실제로 그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제공해주는 이 컴퓨터, 이 스마트폰이 바로 나의 진정한 친구다. 그래서 집에서는 대화가 사라지고, 아빠는 일 때문에 늘 일에 관한 대화고, 엄마는 아빠와의 관계가 서운하니까 친구들과 전화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쇼핑하거나, 아니면 찜질방 가시거나, 아니면 쇼핑 가시거나, 다양한 일을 즐기시면서 학원 보낼 때만 와서 밥 먹이고 학원 보내고.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는 집착이요, 아빠는 방치다. 그래서 우리는 주거 공동체다. 같이 식사하러 가면 아빠가 주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 거냐 물어보고 주문하면 그 주문하는 동안 각자 또 자기 스마트폰으로 나는 게임하고, 엄마는 친구와 대화하고, 아빠는 직장 동료와 대화하고, 음식 나오면 그 음식이 이제 그때 음식 먹을 때만 참 맛있다, 음식이 뭐 이러냐, 이런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음식을 다 먹고 나면 아버지가 다 먹었니? 라고 물어보면 네 하면 그 다음엔 계산하고 또 집으로 가고, 집에 가서는 또 엄마는 자기 방, 아빠는 회사 일, 나는 내 방에 들어가서 또다시 나의 사랑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는 것 뿐이고, 그것을 통해서 친구와 그냥 SNS, 카톡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어야 할 공간인데, 가족이 되어야 할 공간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주거 공동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무엇을 원하냐면 간단합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자녀들이 원하는 건 부모가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떠나지 않는 것이 그냥 이혼하지 않거나 공간적으로 어디 멀리 외국에 가지 않거나 그런 것이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양면성을 가진 그 양면성 중에서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존재로 있어야 떠나지 않는 것이고요. 집착과 방치의 존재로 있는 것은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멀리 떠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가장 멀리 있으면서 가장 가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멀리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자녀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나의 판단과 가치대로 말 그대로 언더스탠드 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내 밑에 세워놓고 내 자녀를 마음대로 내 자녀니까 내 밑에 세워놓고 내 자녀의 행복은 내가 책임진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이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자라 공부해라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할 때 머리가 점점 커지고 그 안에 있는 진짜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그리워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기 시작하는 그때 부모로부터 자기가 기대하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오지 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부모님들이 다 나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극단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내가 모르모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 자유도 없고 바깥으로 못 나가는 건 돈이 없기 때문이고 능력이 없으니 나갈 수는 없지만 집에 들어가니 싸늘한 냉랭한 기운만 있고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행복과 의미와 가치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세금 고지서, 장 보는 것, 무슨 등록금 뭐 이런 이야기들만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그런 것들로 또 서로 이렇게 눈살을 붉히는 그런 것들을 보며 우리 아이들이 불행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넘어서야 합니다. 모성은 집착의 태산을 넘어서야 합니다. 집착의 탑을 부수고 나와야 합니다. 부성은 방임의 탑, 방치의 탑을 도끼로 부셔버려야 합니다. 근데 도끼로 부술 수는 없죠. 사랑으로, 진짜 사랑으로 부셔야 합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라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아이를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건 그냥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해야 합니까?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빠와 딸이 함께 공부하며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들, 딸에게 행복으로 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말 함께 고민한다라는 건 바로 그런 뜻인 거죠. 함께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누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하나 돼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다. 사랑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그럴 때 주거 공동체였던 집이 비로소 가족으로, 가정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